오늘 참 속보가 많이 또 올라오고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속보를 하나 좀 전달을 해드리면 저희가 했던 얘기예요. 사실 한더스 측에서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등록 비용 없다는 뜻이야. 이제 등록 비용 없다. 6시 회담인데 만나기도 전이잖아요. 저 패를 먼저 깠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수는 안 해. 왜 이제 이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게 네. 정치를 안 해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어떠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저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회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 얘기 나는 왜 하지? 무조건 출마한다. 네. 이렇게 버텨야지. 그렇지. 그래야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서 뭔가 양보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네. 설마 저걸 배수혜진이라고 생각하고 워딩을 내놓은 그렇지. 건 아니겠죠? 배수진이라고 생각. 저게 배수혜진? 네. 착각이지. 근데 지금 예. 방금 소장님은 김문수 아싸 땡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들으면. 그럼 난 전수혜진이 그럼 전수혜진인데. 제가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일 것 같으면은 그 유시민 장관하고 친하거든요. 쉬면 어디서 낚시하냐? 나도 갈게. 그냥 낚싯대 들고 핸드폰 꺼버리고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리겠다 며칠. 11일까지만 버티면은 뭐 자기가 이제 보수파의 네. 후보인데 국민의 후보인데 그럼 전 그러니까 저는 저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네.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나는 등 떠밀려서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니네들이 나 등 밀었잖아. 그런데 지금 단일화 이렇게 안 돼? 그래 안 하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본인의 권력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없어요. 권력이 없다니까. 그래요? 네, 제가 딴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윤석열이 저기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덕수의 그림자가 누구냐 많은 분들이 추측을 했는데 이분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뒤에 있다. 근데 본인 입으로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친윤이냐 친윤계 캠프가 구성이 돼 있냐 이거거든요. 궁금한 거는 실제 캠프도 없고 허상해요? 본인의 저 의지인 한덕수 거예요? 캠프는요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아 폐쇄적이에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본인이 모든 거를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보고를 또 이건 또 고소하려나? 아니 얘기 안 할래?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고소 안 하는 그랬다라는 수준에서.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네. 근데 인해 장막을 친다라는 소문과 그런 헛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다른 좀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분들이 가 있는데도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 제대로 좀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또 소문과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이 아니겠죠. 소문은 정지석 비서실장이라고 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뒤에서 뒷배가 네, 정지석 네. 비서실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정진석의 뒷배는 누구예요? 그럼? 정지석의 뒷배는 뭐 우리 장수영님 다른 방송에 얘기하신 뭐 그런 내용으로 추론이 되는데 저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의중은 윤석열 의중인 것 같아. 근데 윤석열 머리가 안 좋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적당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지석 실장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저는 쌍권총하고 상의하면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뭐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이것과 같이 하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못 참고 나섰습니다. 미국 간다고. 정계 은퇴를 했지만 안 해. 할 말은 해야겠다. 안 해. 갑자기 가수 현미의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까지 들먹이면서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예요? 경성 그 노래는 모릅니다 넌 제가. 알지? 떠날 때 말없이 떠나가세요. 아, 그 노래구나. 나를 울리지. 피디님. 이거 너무합니다. 안 돼? 저희 젊은 진짜? 방송 그게 아닌데? 아니구나 이거 아니네. 이건 김수희 노래네.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떠나가셨던 분이 지금 말하기를 경선 과정에서 내가 겪은 일은 밝혀야겠다 이러면서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작해서 합작했죠. 공작해서 나를 쫓아냈다 이런 주장하신 겁니다 지금.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네. 일관되게 계속 했던 얘기고 기본적으로 윤핵관들이 김문수를 만들어가지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생각해봐요. 한동훈 캠프에는 대략 20명의 현역원들이 붙어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후보 측의 발표에 의하면은 48명의 현역 의원이 본인을 도와주고 있어요. 맞아요. 김문수 캠프에는 현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위장 취업자들 몇 명, 4명인가 가 있었잖아요. 박수영 뭐.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규모가. 당협위원장도 더 많이 붙었는데. 맞아. 예. 근데 당원에서 왜 적겠어요? 그 사람들은 위장 취업자. 아.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도운 게 아니고 네. 3일 전에 홍준표 후보가 진짜 측근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외롭다. 외롭다고. 나는 진짜? 회의를 해보니까 난 고립된 것 같다. 내 편이 없다. 고립됐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야. 그러니까 딱 느낀 거지. 정치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얘기를
그 3일 전부터 그렇죠, 계속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딱 회의를 안 하고 그래서 알잖아. 마지막에 본인이 은퇴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뭐 당권 나 절대 안 가진다 이런 이야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질렸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이 정말 윤핵관 이 XS들한테 질렸다, 환멸을 느낀다라는 표현까지. 맞아. 예. 그거는 배신을 느꼈다는 거지. 근데 그럴 줄 몰랐냐고.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고 다니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번 그 선거를 윤핵관들이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재신인 투표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평가도 하면서 결국 윤석열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3년 전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이 꼴이 되었겠다. 이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아니 나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맞는 예. 얘기라고 봐요. 그래요. 예. 네. 여기에는 유승민도 역사의 죄인이에요. 홍준표가 아무리 맞아. 싫더라도 그때 유승민이 맞아. 홍준표를 도와줬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나라 꼴이 이 모양은 나 안 이해가 안 됐겠죠. 하지. 그렇구나.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분 정치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막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막문하게 기소도 없었을 거고 분명히 야당 대표가 되면 대표로서 충분히 인정해주고 대화했을 거예요. 정치를 아니까. 그러면은 우리 장수장님 보시기에는 네. 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라고 거명을 한 건데 윤석열이지.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수종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큰 문제라는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의 원흉들이죠.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태두로 해가지고 거기 윤핵관들 그냥 알량한 자리 하나 더 얻고 전화 한 통하면 그냥 경찰 인사도 할 수 있고 네. 그냥 공직자들 인사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추천하면 대통령실도 가고 장관도 되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가지고 네. 당과 나라를 망쳐먹은 거죠. 좀 3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네.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보통 대선 경선에서 패배를 하면 못해도 한두 달 정도는 약간 뭐 칩거 혹은 뭐 조용히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한동훈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끝나고 다시 뭐 당 대표도 하시고 재보궐선거 나가서 배지도 달고 그게 이제 정치권의 하나의 공식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외국 나가서 좀 1, 2년 쉬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는 내가 아하. 떠나면은 나는 권력을 잊혀진다. 놓치게 된다. 아. 그러니까 내가 대선 후보로서 다져왔던 나의 지지와 지방 조직들을 다 해서 모아서 나는 당권 잡아서 어. 야당 지도자로서 또 재보궐선거 나가서 배지 달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 보겠다. 이게 공식화가 된 것 같아. 한동훈은 이제 그 공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밟으려고 거죠. 하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네. 근데 한동훈은 좀 실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실수한다. 그래요? 왜? 네.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아, 그 원래 저도 그분 그런 스타일이야. 느낌은 좀 있어. 네. 그리고 새우깡 먹으면서 아. 그럴 줄 몰랐어? 내가 계속 그랬다고 했잖아. 막 그럴 줄 이러면서 몰랐어? 아 일단 밥 좀 먹으면서 막 이런 그러면서 느낌이더라고. 당원 가입 딱 썼잖아요. 그러니까. 발톱을 드러냈잖아요. 음. 나 대선 끝나면 전당대회 열리면 나 당대표 해가지고 당권 장악해서 윤핵관들 싹 쳐버릴 거야. 네. 경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 국회 윤핵관들이 경고죠. 가만히 예. 있겠어요? 결사 또 이제 투쟁하죠. 그냥 비대위 체제로 쭉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룰을 또 자기들끼리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감췄어야 돼. 음. 힘이 약할 때는요. 그냥 남의 사타구니 바짓가랑이 밑에 그냥 기어 다녀야 돼요. 그러다 이제 뒤통수를 힘이 쳐야 있은 되는데. 다음에 뒤통수 쳐야지. 지금의 인기를 어떻게 놓을 수가 한동훈? 없잖아요. 너무 재밌잖아. 나방 인기가 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예. 얄팍한 거지. 아니, 김문수 오히려- 봐요. 김문수가 사실은 대원군이야. 그 친윤 흥선대원군. 김문수가 친윤들의 바지가랑이 밑으로 간 그렇지, 거야. 그렇지. 누가 고종이래? 누가 고종이래? 그러다 후보가 됐어. 고정 뭐 있겠지 뭐. 저기 누굴 세울 거야, 장경진이든지 누굴 뭐 세울 거야. 흥선대원군. 김재원이든지 네. 뭐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내가 자기 왕권을 잡았잖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네. 아니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명진하고 유튜브하고 정광훈하고 손잡으니까 갑자기 노동부 장관 시켜주네. 그러다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됐어. 그럼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된다. 그 생각인 거죠. 야 막판에 정말로 발톱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인데. 이게 실수다. 한동훈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정치력이 부족해.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경선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라이브 방송에 뭐 재미 만 들렸다고. 예. 10,000명, 20,000명씩 들어오던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동접자들이 그거에 취하면 안 많아졌는데 되는 좀 취해버렸어. 허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렇게 유튜브 하면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발톱을 안 감춰도 된다니까? 음. 왜냐하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고
개딸이라는 강력한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은 발톱 안 감춰도 돼요. 발톱을 다듬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죠. 한동훈은 권력이 없잖아. 권력이 없는 사람이 힘이 약한데 세력도 부족하고 발톱을 드러내. 손톱 뽑혀요. 발톱이랑 다 뽑혀. 오늘 날카로우신데. 아이 그건 다 그냥 정치. 이철규 박진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 딸이 있잖아요 대신에. 한 딸이 그게 한 10만 명 정도 된대요. 위도훈이 10만 명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85만 명인데 그렇죠. 그러면 75만 명을 어떻게 당하냐고요. 세력 싸움으로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그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두 분이 단일화談판을 오늘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냐 그랬더니 94% 응답자의 압도적인 분들이 협상이 불발될 것이다 하셨고 그렇죠. 그걸 이제 예고하듯이 아까 이제 한덕수 후보 측도 입장을 냈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결정은 후보 몫이다. 전당대회 개최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건 막장 드라마네, 그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냥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덕수를 발표했어. 네. 그러면은 김문수 측에서 가처분 신청 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장 싸움이 된 거예요. 이제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제 끝장났어요. 아니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 대선 기간 내에는 재판 선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리스크를 털어낸 상황에서 그럼 저것도 지금 네. 대선 기간이니까 가처분 신청 자체를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가처분이라는 건 이제 긴급하게 요하는 거라서 네. 그 경우 판단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니 지금 지휘 관련 대선 문제들이 기간 있었잖아요. 중이니까 재판을 재판이 지금 다 올수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선 그래서 관련된 멈춘다. 당과 후보들과 관련된 재판이 올수비니까 네. 그래 판사들이 저것도 저거 안 그냥 하겠네. 가처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사실은 창피해요. 저런 거를 진짜. 아이, 가처분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예요. 너무 창피해. 차라리 강목 들고 싸우세요 옛날처럼. 정직 아유, 깡패. 진짜 막 참. 창피해가지고 진짜 어쩔 줄 모르겠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 이제 노장 원로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원로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한덕수 후보 지지를 했어요. 아,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아까 전직 의원들 한 이인재 포함해서 200명 넘게. 이해훈 전- 의원들 전직 그런 의원들. 분들만 이제 지지선을 했는데 네. 현역 의원들은 없는 거죠 거의. 아. 근데 원로들도 대부분 한덕수로 단일화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음. 그냥 개별적으로 다 한덕수 지지한다. 김문수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성명을 냈어요. 그랬구나. 근데 안 듣죠 김문수 후보. 그리고 김문수 본인이 원로인데 내가 누구 원로 말을 들어?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정의와 의장 이런 분들도 영향력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참. 원장님 저 개판됐어요. 민주당 돌아가서 뭐 민주당 아니긴 하지만 저 이낙연 보면서 아 진짜 뭐 저렇게 어떡하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속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분은 대구 태어났으면 국민의힘 했을 거예요. 전남 태어났으니까 그래? 전남지사 광주 하고. 제1구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말로 이제 그 함수 관계가 보면은 그 한덕수 후보가 만나는 사람이 손학규, 이낙연, 정대철 과연 이런 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서 보여지고 싶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치나 철학이 뭔지 국민들이 사실 안 떠오르잖아요 이게. 예. 직접 이제 국민들을 만나서 선거운동 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이제 관료 권한대행 국무총리였을 때는 다 의전이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다 정해져 정해졌잖아요. 있지. 예. 사전 작업해놔가지고 다 이 말씀 하세요. 뭐 근데 이거는 그냥 실질적인 국민들의 민심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렵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자체는 못하고 그냥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그냥 메시지 내고 쪽방촌 간다 그러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든지 그분들의 방에 들어가서 좀 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네. 골목에서 저는 약자와의 동행을 네, 위해서 사진만 찍고 식당 가고. 일본 그 골프복 하얀색 그 골프복 입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선거를 준비가. 칠 수 없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은 관료가 민주적이지 못하다. 국민들과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정답이네. 관료들이 정책 독점을 하잖아요. 정책 독점을 할 때도 국민들 보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시패스한 관료들은요 일반 국민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엘리트들과 그다음에 그 이익 관계자들만 만나지 그 사람 일반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 없이 정책 결정하고 갑니다. 이게 한국의 관료 독점 사회의 폐해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이제 되실 게 이제 거의 한 100% 넘잖아요. 그러면 좀 관료 사회를
개혁하는 그동안 어느 대통령도 못했어요. 네. 그래 해야 돼요. 6개월 딱 되면은요 관료들이 기가 막힌 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눈과 귀를 싹 가려버리거든. 바로 이제 구워 삶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끝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되기 전에 무엇보다 좀 관료 사회 개혁을 네. 위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라. 원장님 같은 분이 역할을 하셔야죠. 저기 일단 그 고위공직자 정년부터 없애야 돼요. 정년부터 정년 없앤다? 없애야 돼요. 네. 고위공직 고공단을 왜 만들었어? 원래 정년 없애려고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었고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찬성했단 말이야. 어느 순간에 고공단인데도 다 정년 보장이 다 돼요. 정년 없애야 돼요. 네. 맞아.